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원래 이제 일주일 중에 수요일이 가장 조금 힘든 날이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중간 정도에 오기도 했고. 하지만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힘이 나기도 했고요.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힘나는 멘트를 해주셨는데 한번 해주시죠. 흰 옷이 엄청 잘 어울리고, 어울린다, 네, 엄청 예쁘다라고 오늘 해주셔가지고. 멋있게 나옵니다, TV에요. 네, 오늘 힘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한 11시 정도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슈가 있었죠. 나바론 국장이 조금 그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끝났다 얘기하면서 떨어졌다가 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그런 적 없다 얘기하니까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주시장은 8일 연속 나스닥이 상승하는 아주 놀라운 힘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1100포인트까지 넘어섰고요. 그러다 보니 S&P 500과 다우도 지금 끌려서라도 지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나스닥이 보니까 뭐 장중에도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어쨌든 마감 기준으로도 신고가였죠. 한마디로 그냥 올타임 하이로 계속 찍는 주식들이 뭐 넘쳐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주식이 아니라 제가 매일 쓰는 바통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진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짜증이 나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시장에서 올라갈 때 환호를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없으면 어찌 보면 반대되는 심리. 그리고 나 저거 얼마에 팔았는데 다 기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진짜 늘 말씀드린 멘탈을 잘 관리하셔야 되겠다는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금값도 여하튼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도 역시 섹터를 보면 기술 섹터가 0.7% 올라가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이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금값은 어떤 무서운 기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경제 지표 쪽에서는 오늘 신규 주택 판매가 전년 대비로는 13%, 전월 대비로는 16.6%가 났습니다. 물론 지난달까지가 수정되면서 증가율이 높아지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예상은 불과 1.9% 정도였고요. 여하튼 전년 대비 13% 올라온 것도 놀라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어제 이어서 시장의 중심은 시가총액 1위의 힘이죠. 바로 애플이 오늘도 그냥 시장을 한마디로 끌고 가는 모습. 오늘도 크진 않지만 갭 상승이 나면서 그냥 끌고 여기 종가가 최고가가 거의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가 이제 $400대는 일반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해갖고 네 곳이 최소한 $400를 제시했고요. UBS도 오늘 목표 주가를 $425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애플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도 일단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뭐 세계 개발자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이나 뭐 소프트웨어가 발표가 되면서 애플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애플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큰데 가장 큰 핵심은 역시 5G에 대한 논란이 되겠습니다. 5G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 거고 생각보다 5G 이렇게 많이 안 쓸 거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골드만삭스나 몇몇 있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베스트 애널리스트 뽑히지만 지금 목표 주가가 뭐 제가 알기에는 시장 평균보다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테슬라와 더불어서 이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댄 아이브스 같은 그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5G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8억 명 정도 되거든요. 애플을 현재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근데 보통 3년 정도 이상 돼갖고 예전부터 늦어도 해서 3년, 4년 된 사람들 대부분이 아이폰 6 플러스나 7 쓰는 분들이면 아마 해당되신 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꿀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아이폰 6, 6X가 아마 이번 13에 iOS 13에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새로운 OS가 나오고 어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제가 딱 그 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번역 앱이 있고 뭐 특별하게 아주 하이라이트 되는 것이 안 되면 바꾸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 5G에서 놀라운 속도를 한번 보여줬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별로 다 되지만 미국에서 가장 얘기하는 거가 풋볼 경쟁에서 그 사람이 많은데 그게 끊기지 않고 영상이 돌아갔다면 게임 끝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웨드부시 그런 사람이 $400를 제시하고 있다. 네.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페이가 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면 아이폰으로 이제 옮겨오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애플 기대해 봅니다.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건 또 애플뿐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죠. 애플 많은 사람 난 안드로이드 써.
뭐 갤럭시 써. 그러면 이제 아니 나 관심 없어. 내가 써봤더니 복잡하더라. 그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아이폰 하니까 뭐 복잡하다. 그러니까 안 써본 사람도 그러고 또 애플 쓰는 사람 또 안드로이드가 더 복잡하다고 다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여하튼 그렇지 않은 것들, 페이스북, 인스타는 또 안드로이드를 쓰시더라도 인스타를 많이들 쓰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최고 효과가 하고 페이스북 샵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널려 있는 거가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그 안 쓰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또다시 사상체 효과 같고요. 아마존도 지금 미쳐 있는 거죠, 한마디로. 2,700달러가 넘어섰는데요. 제가 우연히 오늘 찾아봤더니 2017년 6월 3일 날이 저희도 아침에 방송했던 새벽에 있는데 그날이 1,000달러 넘어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00달러란 그 당시에도 주가가 그 상장 이후에 보면 몇백 배 올라간 거거든요. 그때도 제가 지금 쉬고 있는 앵커가 있어요, 저희 방송에. 그 앵커가 저한테 질문했던 건 아주 명확히 기억나는데요. 1,000달러인데 이거 2배 가겠냐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겠냐 할 때 제가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항공주도 있고 앞서 잠시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 가격은 한 200달러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항공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몇십 달러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아메리칸 항공 이런 것들이 2배가 빨리 갈 것 같아요. 한번 시청자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앵커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전에 네. 10년 동안 몇 배 올랐는지 아세요? 몇 배가 올랐냐? 네, 몇 배? 한 100달러쯤이었을까요? 10년 전에는? 100달러면 2배잖아요. 네. 2배는 지금 200달러 2배는 그것도 대단한 건데요. 네. 10년 전에 놀라지 마십시오. 20달러였습니다. 10년 동안 10배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10배 간다 이런 얘기가 들은 것이 아니라 주가는 그동안에 얼마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수익의 돈을 딱 2배만 더 벌면 주가 2배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메리칸 항공이냐, 델타 항공이냐, 마이크로소프트냐. 누가 어느 거를 더 많이 쓰겠느냐. 그것만 딱 생각하시면 저는 일단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가는 다소 밀렸지만 오늘도 사상체 효과가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펠라트는 어제 이어서 또 오늘은 코엔에서 목표 주가를 7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젊은 매니아들이 많이 하는 것이 스피닝 아닙니까? 그죠. 스피닝 해보셨죠? 네, 해봤죠. 스피닝 하시면 저는 딱 인생에서 딱 10분 하고 내려왔거든요. 폭격. 저도 스피닝 하니까 이 방송을 못할 수준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깰 것 같은. 제가 백인이 저한테 같이 한다고 나이가 있는 사람 있는데 저보고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무조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어르신들 많은데 정말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아요. 소리 지르고 막 뭐 이렇게 그 하죠. 소리 지르는 거 옆에서 다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침이 안 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가서. 그러니까 펠라트는 집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펠라트닌 같은 경우가 오늘 주가가 계속 사상체 효과를 가는 거다라고 딱 아주 주식은 저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트를 보지 마시고 그냥 저는 눈을 감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경제활동 재개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서 뭐 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이 경제활동 수혜주들이. 맞습니다. 오늘은 어땠나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파우치 박사가 이제 드디어 또 증언까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계속 늘어날 거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메리칸 항공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항공주가. 근데 지금 당장은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조금 여튼 오래 봐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도 갈 마음이 없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파우치 박사가 이제 백신이 내년 초에나 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다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 아무리 크다 그래도 그냥 큰 비행기에서 하는 70%좀 매출이 도메스틱이 나오고 30%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그럼 30% 돈은 못 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비용은 다 같이 n분의 1로 나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노드스트럼도 오늘 또다시 좀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그동안 또 인터넷 관련한 ETF나 FDN 올해 최고였다는데 이것보다 더 센 게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차례 이제 FDN 얘기해갖고 저희가 얘기했던 퍼스트 트러스트에 기억나시잖아요? 다우존스 인터넷 인덱스에 무력적인 순간이라서 기억이 나죠. FDN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는 것 중에서는 올해 최고의 어떤 ETF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 세계 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인터넷을 딱 기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빠져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들 저희가 방송에 자주 했던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50몇 프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압도한 거예요, 사실인데요. 지난주부터 해서 약간 순위가 바뀌면서 지금 그걸 1등을 넘어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테크를 갖고 있는 예, 심볼로 보면 XBI인데요. 이건 바이오테크가 들어있는 그런 ETF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140여 종목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시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보통 분들은 저 같은 사람, 꽤 했던 사람들도 바이오 기업의 모더나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고 길리아드의 무슨 램디시비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서 뭐 좋아지냐 나쁘냐 허가 나냐 이런 것들 모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나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 승인을 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돈을 펀딩을 많이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고 미국 정부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재단도 돈을 엄청 주면서 빨리빨리 개발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분명히 예전보다 좋아졌죠. 그리고 그 FDA에서도 빨리빨리 승인을 해주려는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 대비에서는 최고 수익 중 하나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해도 19.5%가 지금 상승했고요. 올해 들어서 참고적으로 S&P 500은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3.5%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는데요. 최근 3개월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최근 3개월이냐면 이게 연애하신 분들은 툭하면 30일, 60일, 90일, 100일인 그 세리머니를 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어릴 때 연애 아니에요. 요새는 그래도 좀 단위가 좀 커지잖아요. 아니요, 그 제가 오늘 처음 저는 그런 말 안 쓰기 때문에 안 써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오늘이 90일 됐다고 합니다. 3개월 된 날이 뭐냐면 최저점 3개월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3월 23일이 전 세계가 다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때 이후 뭘 제일 많이 올라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months anniversary라는 말을 영어로 쓰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최근 3개월만 보면은요. 제일 위에 나온 그래프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소위 바이오테크 인덱스 ETF인데요. 65.8%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FDN입니다. 54.5% 올라갔고요. S&P 500이 46%. 그러니까 제일 많이 그런 3개월 동안에 그런 최저점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그렇게 보니까 연애할 만하네요. 뭐 네, 많은 수익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또 NBA가 7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는 게 요즘 뉴스거리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뉴스에 기다리시는 분이 많죠. 그러니까 ESPN 같은 경우에서 요즘 뭘 봅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야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래서 그게 진짜 빅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다른 얘기, 재미난 얘기 해드리면 미국에서 하도 ESPN에서 사니까 미국 그런 통계 그 전문지가 잡지한 올해 연말까지 그 등수도 나오고 우리나라 그리고 선수별로 그렇게 랭킹도 나오던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7월 31일 날 지금 중단된 NBA가 지금 시작된 거로 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란도에서 이번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관련된 것들이 단 2개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역시 나이키인데요. 특히 나이키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어찌됐건 목표 주가 지금 줄 상향되고 있습니다. BTIG가 108달러에서 117달러 올라오고요. 니덤이 80에서 113으로 올렸고요. 서킷 하나가 100에서 130% 올려놨는데요. 주가는 이제 올해 들어서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16.1%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보면 항상 이제 비교되는 게 있죠. 룰루레몬이 31.5% 올라갔으니 나이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쉽다. 나이키 주주 입장에서 그래서 나이키에 요즘 관심이 많고요. 특히 이번에 실적 발표되면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ESPN을 갖고 있는 디즈니에 대해 관심이 요즘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거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내일이라도 한번 다시 더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지난 한 주 동안에요. 미국에서 모든 ETF 그러니까 ETF 시장이 4조 달러 되는데 그 ETF 모든 ETF에서 가장 많이 일주일 동안 산 주식이 지금 디즈니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한번 더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고 여러 가지 특징주들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멘탈 잡고 주식 잡아서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